금융사의 포인트는 이 모든 감정선들이 기생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약간 요런 투들은 원래 자기 신하가 여자가 만들어지고 임금님을 이제 남자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잊었니? 우리 인생은 우리 연분은 천생연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끊어질 수 있니? 이런 뉘앙스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얘는 남자 화자가 여자 화자에게 질투를 하고 막 땡깡 쓰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원래 제주도 기생인데 제주도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얘가 서울에 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그 기생이 이미 결혼을 해 있었어요. 이 다른 평민과 결혼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얘가 그 와중에서도 몇 번 이제 바람을 피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막 애도 있고 점점 살림에 이제 눈치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생이 끊었어요. 우리 이러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쓴 시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불륜이고 약간 좀 부정적인 도덕적인 부분들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 글감도 괜찮고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도록 합시다. 한 장 넘겨볼까요? 첫 번째 작품 이해하기 한번 먼저 보죠. 1쪽 1778년 민우룡이 지은 가사작품으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나 너무 중요해요. 남성 화자가 자신의 애정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작자 비상의 춘면군과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가는 이 제주 통판으로 부임하는 전우성을 따라 제주를 탐승하였는데 그곳에서 기생 예월과 깊은 정분을 맺고 연문을 남긴 채 돌아왔죠. 그 뒤 다시 그곳에 들러 예월과 만나게 되었으나 이미 장사하는 남편을 얻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월과 자주 만나 정분을 나누고 마침내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애절한 심경을 가사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이 났죠. 넘겨봅시다. 이 자리에서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고사가 되게 많아요. 고사가 되게 많아서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고 맥락을 한번 잘 파악해 봅시다. 나올만합니다. 나올만해요. 어와 전항자야 이내 말씀 들어보시오. 송민국이 이제 생각나면 참 좋은데 송민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각시님 어디 가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성 화자 둘이서 이제 토킹 어바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남성 화자가 이 여성 화자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첫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거의 독백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요, 내가 사랑하는 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남성은 이제 화자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낭자야 내 말씀 들어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연화에 묻혀 있은들, 자, 세상에 묻혀 있을 때 수견이야 잊었겠느냐. 자, 연화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이제 어휘로 주긴 하길 텐데 공간감 때문에 그래요. 이 연화라는 단어가 세상에 묻혔을 때라는, 즉 세속, 속세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즉 나의 지금 공간감은 어때요? 우리가 속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벌써 떠올려야 되거든요. 요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이 속세와 뭐예요? 이 천상계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 역시도 똑같이 우리 사이의 연분이 천상계에 있었는데 우리가 뭘 잘못해서 떨어졌다 라는 이 적강형 구조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수견인들 잊을소냐 서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우리의 운명, 숙명적인 운명을 잊지 못한다. 낙포선녀 보려 하면 전생에 네가 아닌가. 남관포이 백면생 흰 얼굴인 선객, 이 신선선자죠. 선객인 줄 네 알리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신선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여성 화자를 뭐로 설정하고 있어요? 선녀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단도 춘색 묘지연에 도적한 이래엄만 봄빛 짙은 묘지잔치에 반도를 도적질한 것은 너희건만.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셔야 될 거 춘색. 그러니까 계절감도 등장을 하죠. 이 천상계에서 계절감이 등장을 하는데
천상계의 봄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지는데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복숭아를 훔치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요,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적강형 모티브에서 맨날 등장하는 컨텐츠예요. 얘가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 복숭아를 먹으면 좀 더 좋은 계급으로 갈 수 있다라는 루머, 혹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루머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옥황상제만 먹는 아주 유명한 복숭아예요. 그 손오공이 이거 먹겠다고 깝죽거리다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엄청난 힘을 얻었다.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떨궈져가지고 돌에 갇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만큼.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위해서 그걸 훔쳐다 딴 거예요. 그래서 얘가 훔쳤지만 이 남성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 모티프는 어디의 모티프와도 동일해요. 우리 그 바이블 성경에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이미지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숭아를 훔쳐 먹어서 얘네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도의 춘색 요즘 도적이 너지만 여수를 동조했으니 그것을 내가 같이 했으니 그것을 내가 먹어버렸으니 너와 내가 적하로다 하늘로 떨어졌다. 그래서 속세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속세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와 동시 이건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너와 나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연은 천상계에서 이렇기 때문에 속세에서 우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헤어지고 있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망한 구저면에 삼상이 난호이니 조금 어려운데 해석 볼게요. 창만한 구저면에 아득한 중화 땅도 9가닥 연기이고 일대 심상이 난호이니 그 다음에 나의 심성과 상성이 나눠져 있으니 그 다음 줄 벽해수 양양하여 일대가 은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벽해수, 은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전형성을 읽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벽해수, 은하, 은하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로 읽으셔야 돼요? 얘네들 물의 이미지인 거예요. 강의 이미지인 거죠. 전부 다 뭐야? 우리와 님과 나를 헤어지는 장애물로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구저면 9갈래의 연기, 그죠? 그 다음에 난호이니 이 심상이 너와 나를 나누는 이라는 이미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나를 떨어뜨리게 하는 장애물로서 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도 나를 보려 하면 팔잠이 첩첩하고 나도 너를 보려 하면 삼산이 묘묘하다. 그래서 팔잠, 삼산 전부 다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첩첩하다, 묘묘하다 이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첩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도라고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는 이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이 천상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의 한이 되고 오매의 원하더니 이제 오매불망이라고 얘기하죠. 자나깨나 원했었는데 옥황이 감동했는지 선관이 보살폈는지 패턴이야. 현재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뭘 갖다 쓰는 거야? 꿈을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을이 연엽선에 풍범을 높이다라 유고수 배를 메고 영주산에 들어오니 지금 여기서부터는 공간이 어디예요?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 했어서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나를 꿈속에서 이 천상계의 공간으로 데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영주산 너무 중요해요. 선구 물색은 기수와 요화로다. 풍경은 좋거니와 호인연이 더욱더 좋다. 그래서 신선이 사는 땅의 경치는 옥과 같은 나무와 구슬 같은 꽃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꿈속에 이 신선계 천상계를 뭐 하고 있어요? 외양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신선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선녀가 바로 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꿈속 이야기예요. 호인연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지냐면 이 선녀의 외양묘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외양묘사는요 되게 관용적인 어구들이 되게 많아요. 관용적 표현이란 뭡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포인트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인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수식어들이 다 붙어 달리게 돼요. 부용한 유연미, 전생의 한빛이요. 연운빈 옥설기, 진태가 전혀 없다. 해석본을 볼까요? 연꽃 같은 얼굴과 버들 같은 눈썹은 전생과 한빛이요. 구름 같은 귀밑털과 옥빛 같은 살갗은 속색의 모습이 전혀 없네. 그래서 외양묘사를 통해서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원루 밝은 달에 월모사를 잡아내요. 자, 월모사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월모사가 뭘까요? 월모사. 이게 이 키워드도 이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월하노인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는 삼신할머니가 정지해준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인연을 맺이할 때는 누가 정지해줘요? 부부간의 연을? 월하노인이 정지해줘요. 이거 우리 규원가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이게 월하노인의 그 덕으로 이 사람이 이 남과 여자를 이어주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라는 이미지로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앵제연어 화류절에 좋은 시절에 초대 운우가 다정하니, 운우는 좀 알아주시면 좋거든요. 이거 사전 그 고전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남녀간의 정을 상징합니다.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마치 하늘 위에서 노는 것 같다 라는 뉘앙스에서 운우, 그래서 이게 남녀간의 사랑을 나눌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운누가 다정하니 인간의 4월 8일이 천상의 7일이로다. 너무 즐거워서 이 지상계에서의 4개월 8일이 이 천상계는 뭐야? 7일로 휙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간다. 갑시다.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헤어졌잖아? 하지만 이 꿈속에서 만났어. 그래서 일시적 해소가 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사랑도 끝이 없고 태도도 갖추었구나. 창조 야엽은 왕랑의 옥단인 듯 무수 성효는 소유의 경홍인 듯. 그래서 뭐뭐인 듯이라고 하면서 직유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왕랑의 옥단, 소유의 경홍, 이런 거 다 뭐겠습니까? 고사를 사용하는 거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겠죠. 천양은 진진이요, 맑은 눈은 진진이요, 단수는 빙빙이라. 단수는 호치라고 얘기하죠. 붉은 입술은 아름답다. 깊은 사랑 고운 태도 비할 데가 전혀 없다. 녹수춘파의 깊은 곳에 노는 원앙이 떠있는다. 홍파 경영에 작삭에 나는 호접이 머무는 듯. 원앙, 호접 전부 다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비유할 때 많이 쓰이는 자연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용장 두리웃고 합환몽을 이룰 적에. 그래서 부용장, 이것도 맨날 나오잖아요. 부용장은 뭡니까 원래? 이 부용장이 적적하다는 표현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부용장이 적적하다, 적막하다. 이게 이제 여성 화자가 있는 공간에, 이 공간에 이 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여기서 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님이 있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얘가 없어서 부용장이 적막하다, 적적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많이 됐었는데, 얘는 어때요? 이 부용장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은 되게 긍정적인 공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럴 적에 나삼을 후려잡고, 좀 야한데 저고리를 후려잡고 세어 하온 말씀. 청사는 불로하고 청사는 늙지 않고요. 녹수는 장존이라. 이 녹수는 오래 존재하니 전생 차생 구준영분 100년으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저기 변하지 않는 자연물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후생에 갈지라도, 그 다음 생애로 갈지라도 떠나지 마오리다. 너는 죽어서 농옥이 되고 나는 죽어서 자진이라. 나무라면 연리지요, 고기라면 비모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세요. 농옥, 자진, 연리지, 비모거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옥과 자신은요 고사 속 인물들입니다. 고사를 사용했고 분명히 또 사랑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 연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연리지는요 나무인데요. 나무가 이렇게 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서 서로를 엮으면서 자라는 나무를 이제 연리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모고 같은 경우는요 약간 넙치 같은 물고기인데 얘가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쌍쌍이 이쪽과 이쪽을 담당해서 쌍으로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부부간의 연이 뛰어난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이런 자연물로 태어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 자, 여기서부터예요. 자, 여기까지 어때요? 아직 해피하지? 그렇게 약속을 했어. 우리가 좋을 때는 산맹에서 산과 바다에 맹세를 하고 천정가연을 맺었더니 천생연분을 맺었더니 신정이 미흡하야 중도계로는 무슨 일인가. 신정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라 제 감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 감정이 변해버린 거야. 제 감정이 부족해서 중도계로 길을 바꿔버리는 건 무슨 일인가. 즉 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산계 야모 본정성이 노류장화가 도로되니. 자, 잘 보세요. 해석을 보면 산권과 드로리의 본래 성질 때문에 길가 담장의 꽃이 도로되니. 자, 산계 야목은요 야생미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투박하고 교육이 덜 되고 본성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천박하기 때문에 좀 과하게 말하면 노류장화는요 길거리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기생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생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나랑 1대1로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기생의 직업으로 갔다. 당맹도 부운이요 사랑도 춘몽이라. 변했죠? 부운 구름, 춘몽 한 봄의 꿈.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맹세들이 전부 다 흩어졌다. 성중 일보지에 아주 한 발자국만 가면 되는 이 거리에 삼천 약수가 망망하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어때요? 같은 제주도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한 사람의 부인 됐는데 만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약수,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여기와 똑같은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똑같은 애예요 전부 다. 약수 장애물 체크하시면 되겠고, 청산리 세류오는 뉘가 뉘게 헌태하여. 여기 해석 잘 해보세요. 청산 같은 눈썹과 벼들 같은 허리는 누구에게 보여주며예요. 그래서 청산리 세류오는요 이 여성 화자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수식어들이고요. 뉘게는 누구에게, 즉 타인, 즉 이 사람 다른 남자. 배경 지식을 쓰면 이제 남편 정도가 되겠죠. 그 아름다운 외모를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질투죠. 금보요 벽전하는 어디 논이는고. 이게 이제 장신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차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가 어디서 논이는고. 청조는 아니오고 두견은 슬피 울 때. 자, 청조가 아니오는 이유가 뭘까요? 청조가 아니오는 이유는 원래 소식을 전달해주는 새인데요. 오지 않는다라는 건 님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견이 슬피 울 때, 항상 두견이는 이별의 상징물이었죠.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관 한등이 적막하고 온 가슴이 불이 난다. 그래서 너무 질투가 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게 안 가는 게. 근데 여기서 여관 한등에 한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서 대소 대비가 되게 빡세게 걸려요. 여관 한등이 뭐야? 한등? 차갑다예요. 나의 마음은 뜨겁다죠.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질투심을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불을 누가 그치리오? 님 아니면 할 게 없고, 이 병을
누가 고치리요? 님이야 편작해라. 이게 이제 자문자답이죠. 이 마음의 불꽃 누가 끌 수 있어요? 당신입니다. 라고 이제 자문자답을 하고 있고요. 편작은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제 대유법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의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의사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맺힌 마음 외사랑은 나는 점점 깊건만은 이별이었죠? 근데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잖아. 무심할 쏜 이님이야 허랑코도 박정하다. 묶어서 원망 쓰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아직도 마음이 과거와 똑같은데 저 여자는 나를 봐주지 않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겨우 들어. 자, 이제 꿈이 두 번째로 나올 뻔해요. 전말을 높이 달려 옛 길을 찾아가니 월태화용을 반가이 만나보고 깊은 천수만한을 역력히 하렸더니 이 송민국도 그랬었죠. 님을 꿈속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막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꼬키우라는 방정맞은 개성이 우리 꿈을 깨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창전벽요 소우성에 산혼이 흩어지니 그래서 창앞 오동나무 성가시게 오는 빗소리에 온정신이 흩어지니 꿈속에서 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이 장애물 이 오동나무에 성가시게 오는 빗소리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죠. 나거리 창창한데 삼호소성뿐이로다. 새벽달은 아득한데 서너 개 작은 별반 있구나. 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뭐예요? 밤이고 아직 별이 떠있는 상태인 거죠. 허망함, 허탈함, 안타까움이겠죠. 어와 내일이야 진실로 가소로다. 우습구나. 이걸 좀 유식하게 뭐라고 합니까? 자조라고 이야기하죠. 자조. 스스로를 비웃는다. 감정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도 더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좋았을 텐데 너도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이제 삐뚤어지고 있어요. 황옥경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복명할 때 내가 이길 거야.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이길 건데 이 말씀 다 앓으면 너의 죄가 중할 것이야. 협박하고 있죠. 다시금 생각하여 회심을 한 뒤에 삼생 수견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 마지막 뭐야? 우리의 사랑은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선상계로 가서 옥황사한테 이르기 전에 너의 마음을 좀 돌려줘. 나를 다시 좀 봐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통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기반으로 좀 풀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수능특강으로 가볼까요? 수능특강은 얘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수능 완성으로 가봅시다. 수능 완성 페이지 64페이지? 64페이지? 예. 갖고 오셔도 되긴 한데 얼른 갖고 와. 잠깐 기다릴까? 앞이니까. 64페이지. 자, 고전 시가에서 부재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임을 연모하여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작품에는 시적 화자는 이별 후에 만나지 못하는 님을 기다리며 이미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님과 잠시라도 소통하려는 갈망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공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작품은요, 그냥 통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작품이에요. 진짜 유명한 시예요. 진짜 유명한 시인데, 자,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곧 나가면, 자취가 남는다고 한다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무디리라. 님 앞집 창밖에 돌덩이로 된 길이라도 뭐 할 것이다? 다 닳아 없어질 것이다. 가정의 과장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마다 어디를 간 거야? 님 앞집에 간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 돌길이 다 닳아 없어진다는 거죠. 꿈길에 자취가 없으니 이 현실이죠? 그를 슬퍼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는 초장과 중장은 여러 시인인 이옥봉의 한시 자술의 삼행과 사행 꿈속 넉 만약에 자취 있다면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가에서 임과 일시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매개로
꿈이 활용하는 관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B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꿈을 통해서 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잘 만나서 못 만났어? 못 만났다. 뭐 때문에? 빗소리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B는 조선 영조 때의 선비 민우령이 지은 금루사라는 가사 일부로 제주를 방문한 작가가 그곳에서 연분을 맺은 기생 애월과의 만남과 헤어짐, 그녀와의 이별로 인한 고통을 노래한 영정의 가사입니다. 사대부의 작가인 자신이 실제 겪은 기생과의 사랑을 다루었는데,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화자가 이별하여 볼 수 없는 힘을 일시적으로 만나는 매개로 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완전한 해소를 보고 있다가 정말 많이 나와요. 만약에 내신이었으면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능에서도 이런 뉘앙스적인 부분들을 이제 언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이야, 일시적.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됐다.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사설시조 중 기다림을 노래한 작품은 부재하는 임에 대한 간절힘이 기다리는 자세를 드러내면서도 동그라미겠죠? 과장이나 희화화를 통해 그리움과 웃음을 동시에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노래는 대체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다가 밑줄이네요. 분위기를 반전시켜 웃음을 유발하거나 간절한 그리움을 과정하면서 희화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과장은요 기본적으로 희화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장은 기본적으로, 특히나 사설시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사장 어른언을 거리거늘 님인가 여겨 나가보니, 이게 아주 유구한 패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난 혼자야? 님을 기다리고 있어? 내 창밖에 부스럭 혹은 빛이 휙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님이세요? 하고 나아가 보니까 어때요? 바람, 새, 낙엽, 기타 등등들이 있어서 이제 못 만난단 말이야. 님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병호동 젖은 잎에 봉황, 새가 내려와 기타 등등 그림자로 보여요. 나를 속였죠? 두어라 밤이니 망정이니 남을 웃길 뻔 했구나. 이거를 착각 모티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줄은 어떻습니까? 해학을 통해서 이제 낙천적으로 이 표현이 봐. 심적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안 할게요. 이거 내신에서도 정말 많이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님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막 하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주축이 삼지였던 거였죠. 밤이니까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웃길 뻔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뭐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처음에는 이렇게 썼었는데 한시로 썼었는데 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이런 식의 양상으로 바꿔서 표현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패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제를 푸셨을 때 뭐 크게 걸리는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봐봐, 3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3번 같은 문제가 뭐 그런 거죠. 3번에 반가이 만나보고 역력히 헤었더니 화자가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님을 사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맥락을 읽을 줄만 알면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꿈에 만나서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뭔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맥락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게 이상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오늘 그린 과제물에서 나오는 이쪽 파트가 해석이 잘 안 되면 오류가 되게 많이 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갖고 가시길 바래요. 그게 우리 같은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대충 보면 의미가 없어. 대충 볼 거면 그냥 문제만 풀면 돼. 우리 이제 문제만 계속 그냥 풀면서 트레이닝만 시키면 되는데 그런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꼼꼼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끊었다 가죠.